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3, 꽉 찬 나이에 처자입니다. 계획대로였다면 저는 아마 올해 유부녀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조상님의 도움인지 아니면 못난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낸 예비시가 식구들의 자업자득인 건지 이렇게 결혼이 틀어지고 싱글로 지내고 있습니다. 헤어진 예비 남편은 교제 기간은 3년 정도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서로의 좋은 면만 보고 사귀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의 가족들과 엮이다 보니 많이 실망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잘 극복해서 결혼하는 커플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저 파혼하겠다고 한 건 친정아빠가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결정한 겁니다. 결혼이든 파혼이든 내 인생 중대사는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제 손에 똥 묻히지 않게 파혼 선언해 주신 아빠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파혼하고 나서 아빠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빠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돈이라는 게 그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할 일로 많은 돈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팔자에 안 맞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 아빠도 돈을 잃어도 받고 벌어도 본 사람이라 이런 말 해주는 거다.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집안 됨됨이가 되먹지 못하면 언젠가는 망해먹게 되어 있는 게 세상 순리야. 그래서 졸부라는 말이 있는 거고. 근데 더 나쁜 건 뭔지 아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줄 알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집안에 너 안 보낸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집안 어른이었기 때문이야. 아무리 너희 둘이 잘 살겠다고 해도 결혼해서 그 집 식구들이랑 떼어놓고 살 수는 없는 거야. 지금 힘들겠지만 파혼한 건 잘한 거야. 아니에요, 아빠. 사실은 저도 그 사람 어머니 몇 번 만날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혼란스러운 적 많았어요. 오히려 상견례 하면서 그 집안 식구들 본심을 본 것 같네요. 부모님 시간 뺏은 게 죄송하죠. 제가 잘 정리할 테니까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다시 보란 듯이 좋은 사람 만날 거다. 네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겠니? 금지 어겨 외동딸 인생 망치는 거 아빠는 절대 못 봐. 상견례 전에 파혼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시간을 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견례 전에도 파혼을 여러 번 생각한 순간들이 있긴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이죠. 갈등의 이유는 3년의 애정의 시간과 의리 때문이었어요. 물론 결혼 말 나오기 전 둘이 연애만 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특히 예비 시모가 지나치게 저를 간보고 저울질하는 게 느껴져서 예비 남편과도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중견기업에 다닙니다. 연봉은 비슷하지만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이 저보다 월등히 잘났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대학교부터 따지자면 제가 훨씬 학벌도 좋은데 말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 딱히 부모님께 서로의 신상을 얘기한 적도 없고 소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 딱 한 번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던 날 제가 차를 끌고 그 사람 집 앞에 갔다가 예비 시모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굳이 집에 올라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잠깐 남자친구 집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비 시모는 이미 저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들은 게 많은 듯 했습니다. 외동딸이라지?
그럼 집에서 너를 엄청 귀하게 키웠겠구나. 근데 왜 나이 서른이 넘도록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거니? 나는 너무 나이 많은 며느리는 싫은데. 둘이 어차피 결혼할 거면 더 미루지 말고 준비하지 그러니? 네? 아, 저는 아직 집에서 결혼을 천천히 하라고 하셔서요. 한 32쯤 할까 생각 중인데요. 그래? 아직 부모님이 너를 품 안에 두고 싶어 하시는가 보네. 혹시 우리 아들은 너희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한 적이 있니? 아니요. 아직 교제하는 건 아시지만 아직 인사는 안 드렸어요. 오늘 제가 어머니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거네요. 그래. 이렇게 얼굴 봤으니 앞으로는 자주 보고 살자. 너희도 나이가 찼으니 가볍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 오늘부터 내 며느리감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네, 어머니. 스스럼 없이 대해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그래, 나도 딸이라고 생각하마. 참, 너는 은행에서 근무한다며? 혹시 어느 은행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머니가 직장을 물으시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나, 내가 그 은행 VIP인데 이런 우연이 다 있니? 나중에 돈 융통할 일 있으면 너 다니는 지점으로 가면 되겠네. 어머니가 저 다니는 은행에 돈을 많이 예치해 놨다시길래 아, 그러시냐고 하고 넘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정식으로 인사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저에게 친근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저를 호의적으로 대하신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번호도 알려드렸고 때때로 문자도 보내면서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평일 점심 직장 동료와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에게 사무실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점심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이었는데요. 저에게 조심스레 이러는 겁니다. 저기, 이 대리님, 혹시 점심 다 드셨으면 빨리 들어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에 대리님 손님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내 손님이요? 저 고객분하고 따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안 했는데요. 누구시지? 글쎄요. 환갑은 넘어 보이는 여자 어르신인데요. 누구 집히는 분 안 계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는 어머니를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일단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네 생각나길래 잠깐 들렀다. 온 김에 적금이라도 가입할까 하는데 네가 처리해 줄래? 그럴게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다니는 은행으로 가시지. 여긴 30분 거리나 되는데 일부러 오신 거예요? 기왕이야 하는 거 네 앞으로 실적 올려주면 좋잖아. 일부러 멀리는 여기까지 온 거니까 좋은 상품으로 가입해줘. 어머니가 원래 이 은행 고객이긴 하시지만 다른 지점이고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는데 싫은 티도 낼 수 없어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적금 가입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무리해드리고 인사까지 했건만 어머니가 가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소파에 앉아서 들어오는 직원마다 다 참견하고 인사를 하시더니만 급기야 지점장님한테까지 아는 척을 하면서 당신이 다른 지점 VIP라는 말을 시전하셨습니다. 지점장님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차 대접이라도 하겠다고 지점장실로 모시고 들어가셨는데요. 1시간이 넘게 얘기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은행 업무가 4시에 마감인 거 아시죠?
어머니는 점심시간에 오셔서는 그 시간까지 안 가셨던 겁니다. 이제 가시나 보다 했는데 어머니가 끔찍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얘, 너 이제 곧 끝나지? 같이 저녁 먹는 거 어떠니? 아시겠지만 4시에 셔터 내린다고 은행 끝나고 퇴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에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잡무 마치면 6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식사는 다음에 날짜 정해서 제가 찾아뵙고 대접할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 얘는 내가 그 정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네 지점장님한테 오늘은 내 예비 며느리 일찍 좀 끝내주십사 말씀드렸어. 걱정 말고 나가면 된다. 저는 직원들이 다 있는 직장에서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지점장님이 슬쩍 오시더니만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이 대리네 예비 시어머니 장난 아니네. 혹시 다음에 또 오시는 거 아니겠지? 왠지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네. 다음에 오시면 내가 막아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일찍 퇴근해. 이러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날은 몰랐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말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월세방에서 재산을 불려가며 지금 부자가 된 이야기부터 남자친구 초등학교 때 첫사랑 얘기, 시어머니 시댁 얘기에 시누이 욕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별의별 등장인물이 다 등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얘기에 맞장구를 치느라 밥도 반 공기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 마시러 가자고 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 듣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더니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빨리더라고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제 얘기만 들어도 기빨리는 기분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날 세수만 하고 기절하고 다음날 예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패 끼치는 것 같으니 어머니에게 잘 좀 말해달라고 말입니다. 자기야,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불쑥 내 직장에 찾아오는 일은 없게 해줘. 한 번이니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나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는 주책 좀 부리셨네. 내가 어머니께는 잘 말씀드릴게. 어쨌든 미안하다.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부탁했고 그 일은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번호표까지 뽑고 제 앞으로 오셔서는 저에게 서운하다시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너 근무하는 지점으로 와서 상품도 가입했는데 너 우리 아들한테 나 그만 오라고 했다며? 나는 너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려고 한 건데 이럴 수 있는 거니? 창구 앞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머니에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번호표는 계속 뒤로 밀리고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지점장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오셨는데 어머니는 조금 전에 저에게 보이시던 서운한 기색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만 어머니가 이러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할 말은 다 했으니 돌아가마. 내가 너 일하는 곳에 와서 또 싫은 소리 했다고 아들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노릇 아니냐? 오늘은 서운하다는 말만 하려고 온 건 아니야. 내가 주거래 은행 지점을 이곳으로 옮길까 해서 말이다. 너희 지점장하고 다 얘기했으니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어머니는 그날 본인 얘기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지점장님에게 들었는데 어머니가 참 별별 말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리네 어머니 말이야. 원래 그리 말이 많으셔? 나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 집안 가족 상황하고 재산까지 전부 알았지 뭐야. 근데 최대리 예비 시어머니도 재산이 있으신가 봐.
말씀하시기로는 옆 동네 은행 VIP 건물도 있으시다던데? 아, 뭐,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어머니 말씀이신 거죠. 건물이라니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건물은 지은 지 30년도 더 된 2층짜리 문방구 건물이고요. 어머니가 그 위에 거주하세요. 1층 문방구에 월세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이것도 어머니에게 들은 거라. 암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최 대리네 시집가면 만만치 않겠어. 암튼 예비 시어머니 보통 분 아니다. 내가 본 시어머니 중에 탑3 안에 들 정도야. 지점장님도 이미 40대 후반의 주부시다 보니 아마 저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남자친구와 어머니 얘기를 하며 또 한 번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자꾸 불편하다고 싫다는 말을 하니 이건 또 듣기 싫어하더군요. 제가 이유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 직장에 와서 하는 행동으로 적절치 않다고 잘 얘기를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남자친구도 자기 어머니가 저 곤란하게 했다는 건 인정했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은 또 없었지만 솔직히 뜨악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찾아오지 않는 대신 종종 문자를 하시거나 전화는 하셨습니다. 저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상품권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저는 받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남자친구를 통해 꼭 작은 선물이라도 보답으로 들려보내곤 했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몇 번의 만남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주변 결혼한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얘기 듣는 게 많아요. 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남자 얼굴만 보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것과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결혼을 하면 다른 식구들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인 경우는 이혼도 불사하게 된다는 거였죠. 머리로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골칫게나 아플 거라는 거 알면서도 아직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차마 헤어짐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를 우리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리고 저도 정식으로 그 사람 집에 인사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양가 사는 수준을 대강 파악하게 되잖아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거주하고 계시는 오래된 구축 건물로 소유하고 계시긴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버지가 저 연애하던 때 돌아가셨는데 직접 땅을 사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얘기를 하면서 결혼할 때 자기 어머니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미리 말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도움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대신 내가 모은 돈이 한 8천 정도 있거든? 그 돈이랑 자기 돈 합쳐서 집 작은 거 마련해보자. 우리 어머니가 말은 건물주지만 사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봐야 겨우 100만 원이거든. 어머니는 재건축 때문에 버티고 계시는데 사실 기약이 없는 일인데다 건물이 시가로 5억도 안 해. 누가 그걸 그 돈 주고 사겠어. 그래서 골칫덩이야. 그래도 어머니는 월세 100이 얼마나 도움되는 줄 아냐고 좋아하시니까 놔두는 거지 뭐. 남자친구 동네는 워낙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오래된 집이 많아 큰돈이 나오는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월세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1층 문구점도 워낙 오래 새들은 분이라 더 올려받을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기초연금 나오는 것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예비 남편과 시동생에게 받는 월 용돈으로 생활을 충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VIP는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어머니가 허세 부리시느라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예비 남편에게 굳이 다시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남자친구네 재산 보고 사귄 것도 아니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친정 부모님은 시댁에 비하면 여유가 많은 편이세요. 엄마는 가정주부이시지만 원래 외갓집이 대대로 부자셨고 아빠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빠는 아직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건축 관련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도 단독주택 용지 분양받아서 아빠가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되면서 더 재산을 불리셨고요. 그래서 제 앞으로 시가 6억짜리 아파트도 한 채 해주셨고, 부모님 건물이며 집이며 재산은 대략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는 부모님만 아세요. 예비 남편에게는 굳이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비 남편도 그렇고 두 집안 다 궁핍한 집안은 어쨌든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린 후에는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저에게 친정 부모님 재산이라든가 집안 사는 형편을 따져 물으셨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에게 어디 가서 내 얘기를 떠벌리거나 집안 자랑이라 돈 자랑을 절대 하지 말라고 교육받으면서 컸기에 어머니가 묻는 말에 늘 대충 대답하고 넘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물어보실 때 너희 부모님 형편은 어찌 살만하신 거냐? 기훈이 얘기 들으니 너희 집도 꽤나 사는 걸로 보인다던데 정말 그래? 혹시 부모님이 너희 결혼할 때 집도 좀 해주실 만한 거야? 어머니 물음에 제가 이미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버지 돈 많다는 대답을 하는 게 왠지 꺼려지더라고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입으로 그런 말 하는 것도 싫었고요. 아이, 살만하긴요. 그냥저냥 노후 걱정 없이 사시는 거죠. 기훈 씨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기훈 씨가 모아놓은 돈이랑 제 돈으로 집 얻을 거고 양가 부모님 도움은 바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크게 실망한 얼굴을 하시더니만 우리 아들 정도면 사실 집 해오겠다는 며느리감도 줄 설 텐데. 사실 그렇잖니. 우리 아들은 직장도 좋고 인물 훤하고 게다가 내가 월세 나오는 건물도 있으니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말이다. 네가 나이도 많지 인물은 뭐 보통이고 직장 든든한 거 그거 보고 며느리로 들이는 거거든. 근데 혹시 집안에서 도움받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물어본 거다.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하마터면 쿡 하고 웃을 뻔했습니다. 아니 건물주라는 말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갖다 붙여도 되는 건지 손 벌릴 일이 없다고 하시려면 자식들에게 왜 용돈은 받고 사신단 말인가요? 집 해오겠다는 며느리 줄 선다는 말에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를 말리긴 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상견례가 코앞인데 왜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요. 안 그래도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골치 아픈 거 많고 다툴 일도 많거든요. 어머니까지 거들지 마세요. 어머 얘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야. 어차피 결혼하면서 예단 원수 얘기 다 해야 하는 거고. 사실 예비 남편 말대로 결혼 준비하면서 다툴 일이 많긴 했습니다. 말로는 부모 도움 안 받겠다고 큰소리치긴 했는데요. 사는 곳이 서울 근교인데다 둘 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집을 얻으려고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참 막막한 일이더군요. 제가 가용자금이 예비 남편보다 더 많았지만 대출을 가득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자꾸 사소한 걸로도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던 건데 예비 남편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아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게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한다기보다는 무조건 아끼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쓸 건 쓰고 사고 싶은 건 그냥 사는 스타일이라 살림살이 살 거 의논하면서 엄청 부딪혔습니다. 근데 웃긴 건 본인 마음에 드는 것까지 저더러 사라고 부추기고 절대 자기 돈은 안 쓰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도 잔소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심지어 제가 소비하는 걸 사치성이 있다는 말도 했네요. 그래봤자 제가 사야 하는 거야. 여자다 보니 옷, 신발, 화장품 정도였고 혼수품은 당연히 최신 제품으로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걸 못마땅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상견례하고 집을 얻으면 아마 엄청 싸우겠다 싶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가만 보니 똑같았습니다. 은행 VIP라면서 왜 그리 매사 인색하신 건지 결혼 전 만나면 밥 한 번, 차 한 잔을 본인 돈으로 쓰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툭하면 자기네 집 보유자산 많으니 은근 무시하는 말투로 저에게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해외로 연수를 다녀와서 선물을 좀 사다 드렸어요.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될 일인데 꼭 이상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예, 너 돈 쓰는 거 보니 가정교육이 틀렸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네가 그렇게 돈을 쓰니까 너희 친정 부모님도 재산이 없어서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해주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 너 쓰는 돈만 모아도 건물 하나는 올리겠다. 그 말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본인이 우리 집보다 돈이 많다 착각하고 우월하다 여기는 건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꾹 참아가면서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일단 상견례를 앞두긴 했지만 생각보다 현실의 벽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다 느꼈습니다. 부모님 그늘에서 곱게 큰 저에게는 꽤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듯 이런 과정을 거치며 약간 긴가민가 하는 마음 상태로 상견례 날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망의 상견례 날이 바로 저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될 줄이야. 그날 아침만 해도 부모님 온 매무새 챙겨드리고 저도 예의 갖춘 복장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원래 신부 쪽에서 정하는 거라고 하죠. 아빠는 심사숙고해서 사돈댁에 대접하고 싶다며 고급 한식당을 예약하셨는데요. 사실 그 식당은 아빠가 잘 아는 식당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자주 가는 곳이었고요. 우리 가족이 자주 가는 이유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빠는 상견례 전날부터 미리 식당에 직접 방문하셔서 귀한 손님이 오시니 최고 비싼 코스로 준비해달라는 부탁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날 양가 식구들이 모였는데 우리 세 식구, 남자친구 가족은 어머니와 남편 둘뿐이었습니다. 원래 시동생이 있는데 1년 해외 근무를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부터 어머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긴장하셔서 그런가 보다 신경은 쓰이는데 그냥 말았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상견례 자리가 어려우신지 양가 쪽에서도 말이 없으셔서 분위기가 어색할까 봐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 칭찬부터 다소 오버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예비신랑의 훤칠한 외모를 칭찬하고 성격을 칭찬하고 다니는 직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냥 안부도 물으면서 화기애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정도로만 하시더라고요. 어른들도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미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감이 딱 오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예비 시모가 부모님의 예감이 맞다는 걸 더 자초했다는 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할 것들을 의논했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들이 결혼하는 게 속이 상합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돈이 없어서 아들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깔고 앉아있는 바람에 결혼 자금을 못 보태주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신혼집 얻는 문제로 자주 싸운다는 말을 들어서요. 돈이 없으니 대출 껴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아니 사돈어른,
딸내미가 외동이라면서요. 그런데 외동딸이 시집 가는데 정말 돈 한 푼 안 보태주실 건가요?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 했을 때는 정작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다짜고짜 상견례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좋은 말투도 아니시고 언성을 높이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시고 저희 쪽에서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저희 엄마가 이러셨어요. 아, 물론 저희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준다면 그거에 맞춰서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애들이 서로 부모님께 손 안 벌리려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한 거니 따라준 거고요. 사돈댁은 혹시 어떤 게 기분이 나쁘셨던 건가요? 이건 사돈댁이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예비 시모는 말이 안 통하고 본인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서는 하고 싶은 말만 하시더라고요. 사돈댁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솔직히 아무리 자식들이 지들 맘대로 결혼한다고 해도요. 부모는 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나요? 그럼 사돈께서는 어쩌실 생각인가요? 지금이라도 애들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맞춰서 하죠. 두 어머니의 오고 가는 목소리가 점점 심상치 않아졌는데요. 예비 남편은 당황해서 자기 엄마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어이 말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됐습니다. 아유, 저는 그저 아들 가진 입장에서 아쉬운 걸 말했을 뿐이에요. 굳이 형편이 안 된다는 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려던 건 아니었네요. 그래도 지연이가 우리 집 시집 오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월세 나오는 건물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뭐 금전적으로 평생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니 사돈께서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걱정은 안 하게 해주셨으면 하네요. 예비 시모의 말은 즉 자기 아들에게 금전 문제로 기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시모의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내내 어머니들끼리 대화만 들으시던 아빠가 이러셨습니다. 그거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 집안도 먹고 살 만한 집안이라서요. 대개 아드님이 안사돈에게 그런 말은 안 전했나 봅니다. 먹고 살만 하다니요. 요새 먹고 살만 하다고 말하려면 콧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긴 편들이 소도시 사는 저도 건물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요즘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 중에 건물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럼 먹고 살만 하시다니 묻죠. 사돈도 저처럼 월세 100만 원쯤 나오는 건물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예비 시모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 건 우리 식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짠돌이이긴 해도 예비 시모보다는 사회적 눈치도 있고 경우는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엄마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예비 시모 말을 듣고 이미 이 결혼은 망했다 라고 생각했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생각보다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빠는 잔뜩 굳은 얼굴로 이러셨습니다. 아,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뭐 그렇다면 조만간 아시게 되겠네요. 일단 오늘 상견례 자리는 파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딸 결혼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 오셨으니 식사는 하시고 일어나시죠. 아빠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둘러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빠 말을 들은 예비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더라고요. 네? 심사숙고라니요? 애들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딸 그 댁에 시집 못 보낼 듯 싶네요. 시어머니 자리를 보고 나니 그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역시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좋습니다.
뭐 잘 됐네요. 저도 기왕이면 잘난 큰아들 좀 더 여유로운 집에 장가드리고 싶네요. 뭐 피차 얘기된 거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저와 예비 남편은 이미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이 나오시는데 이미 말릴 타이밍은 지나 있었고요. 아빠는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더군요. 지연이 다 먹었으면 자리 정리하고 인사해라.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일 테니 그리 알고. 엄마는 구겨진 표정으로 아빠 뒤를 따랐고 저 역시 대충 목례만 하고 가족들과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남아있는 게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예비 시모 역시 남자친구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이러셨습니다. 기훈이 너는 뭐하러 앉아있니? 상심할 거 없어. 내가 처음에 며느리감 왔을 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지? 근무한다는 은행에 가서 상품도 가입해줬는데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는다. 나 그때부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니까 엄마 말 믿고 얼른 일어나. 결국 남자친구도 예비시모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아빠가 어머니에게 이러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이 깨졌으니 식사값은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하시죠. 예비시모는 아빠 말에 더럽고 치사하다는 듯 그러시지요. 저도 그런 염치는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계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카운터에 나온 식당 사장에게 카드를 내미셨고 우리 가족이 먹은 것만 따로 계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예비시모가 어정쩡하게 서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식당 사장님이 마침 반갑게 아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제 예약하고 가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모임은 잘하신 건가요?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으셨고요? 아빠는 웃으시면서 음식은 참 맛있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하는 자리라는 걸 식당 사장님이 모르셨나 봐요. 원래 알던 분이다 보니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인사를 건네셨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난데없이 아빠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아참, 차 사장님. 오랜만에 우리 가게 오셨으니 제가 꼭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많이 힘들었는데 사장님이 가게 월세를 석 달이나 밀어주시고 또 20%나 깎아주시는 바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식당 사장님이 아빠에게 공손하게 절까지 하며 하는 말을 듣고 제일 놀란 건 옆에 셀쭉한 표정으로 서 있던 예비 시모였습니다. 휘둥그레 눈을 뜨고선 아빠와 사장이 하는 말을 듣더라고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내 건물에 있는 가게가 잘 돼야 건물 가치도 올라가는 거니 그렇게 한 겁니다. 사장님이 잘 돼야 나도 좋고 이 건물에 입주한 다른 사장님들도 다들 힘내서 버티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별거 아닌 일도 도움이 됐다니 저야말로 송구스럽네요.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비시모는 당황하는 얼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아빠가 그날 상견례한 건물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빠는 8년 전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 중심 상가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리셨어요. 전부 임대는 아니고 15호실 중에 몇 개는 분양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월세 소득을 올리고 계십니다. 1층은 전부 식당에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300이 넘어요. 하지만 아빠가 코로나 때 아빠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몇 달간 월세를 안 받으셨습니다.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라고 사장님들에게 통보한 후 아빠는 그 동네에서 나름 착한 건물주로 소문이 자자하세요.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 예비시모가 월세 100만 원 운운하실 때 얼마나 가소로우셨겠습니까? 아무튼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 건물 사장님들이 전부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다들 간물주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식사값은 안 받겠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면 그걸로 감사하죠. 그냥 가세요, 사장님. 아이고, 그건 안 될 말이네요. 내가 오늘 대접 잘해달라고 어제 일부러 와서 비싼 재료까지 주문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얼른 계산하세요. 식당 사장님과 아빠가 계산을 안 받겠다, 어서 계산해라, 옥신각신 하는 걸 보는데 갑자기 그 실랑이를 뚫고 예비 시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지연이 아버님, 아니 사돈어른,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는 게 어떻겠나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까 식사 자리를 저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신 것 같네요. 제대로 다 드시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돌변해서 순한 양처럼 구는 거 보고 속으로 웃겼습니다. 불과 조금 전만 해도 건물 정도는 있느냐며 빈정거리던 분이 아빠가 못해도 시가 20억은 되어 보이는 건물주라는 말에 아차 싶으셨던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강자 앞에서는 비굴한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절대 만만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식당 사장에게 우리 가족 식구대로만 계산하라며 카드를 건네셨고, 순간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안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아빠 카드로 우리 식구 식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시모에게 이러셨어요. 우리 먹은 건 계산했으니 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볼 일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네, 우리 딸이랑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정리하길 바라네. 하고 싶은 말은 많다만 어차피 우리 가족 될 사람 아니니 그만하지. 아빠는 저와 엄마를 이끌고 식당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다급하게 식대를 계산하더니만 종종 걸음으로 우리 가족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변한 태도로 이러시는 겁니다. 저기 사돈어른, 아까는 제가 실례가 많았네요. 세상에, 이런 좋은 건물 주인인지도 모르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요. 무례를 사과드립니다. 오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도 3년이나 만난 애들이 부모 때문에 결혼을 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저 말고 애들 봐서 조금 전 언행은 용서해 주시죠. 글쎄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게 아니고 기훈이 어머님, 당신 때문에 결혼이 깨진 겁니다. 평소 언행이나 됨됨이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잘 가르친 딸을 댁 같은 무식한 집안에는 못 줍니다. 우리도 먹고 살 만한 집안인데 아쉬울 거 하나 없네요. 아드님 마음 정리나 잘 시키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는 참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른답지 못한 모습 보고 참 실망했습니다. 오늘 안 싸더니 무리하게 굴어서 화가 나고 속상하기보다는 왜 자식 생각은 안 하시나요? 왜 자식 결혼시키는데 본인 욕심 부리느라 옆에 자기 자식 안절부절 못하는 건 안중에도 없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드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왜 자식 마음 하나 헤아릴 줄을 모르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와 엄마 말에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완전 똥 씹은 얼굴이 되더군요. 저는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는 아빠 덕에 그날 상견례와 함께 파혼했습니다. 그 후 어찌 됐을 것 같으신가요? 참 구질구질하게도 예비 시모는 저에게 한 달이 넘게 문자와 전화로 괴롭히셨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와는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미안해했고요. 결혼 말 나온 이후부터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되면서 그냥 헤어짐이 낫다는 걸 서로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돈 들어간 것도 없었고 주위 친한 사람들 말고는 파혼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내가 만약 그 집에 시집 갔다면 지금 어찌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보곤 하는데요. 아마 결혼했어도 진절머리 나는 시모 등살에
언젠가는 이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마 미혼분들에게는 유익한 사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노처녀로 살고 있습니다만 남자를 만나겠다는 조급함 없이 편안하게 사는 중입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편안한 게 맞네요. 저에겐 안 좋은 사건이었지만 구독자분들에게는 즐거운 사연이 되었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